안녕하세요. 최근 한 주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가장 많이 봤을까요? 예, 조회수가 가장 높은 그런 뉴스들만은 골라왔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 랭킹 쇼 남다른 뉴스. 뉴스. 아하. 맞았어요. 이거 연습 한 10번 연습했습니다. 했거든요. 연습했습니다. 참 맞았습니다. 이걸 이게 뭐라고. 맞았습니다. 한 번도 예. 맞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좀 맞춰보자 우리. 했습니다. 네. 예. 자, 뭐야 시작도 안 했는데 슈 네. 하나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김태민님 매주 네. 목요일은 남다뉴 보는 날. 예, 오늘이 38회라고 네, 하셨죠? 예, 그러니까요.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준비하는 맛이 납니다. 예, 네. 커피님께서 누리호를 기다리며 남다른 뉴스 하셨는데 1시간이 미뤄졌다는 네. 뉴스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원래 예, 뉴스 뭐, 특보를 뉴스 요정 끝나자마자부터 하기로 돼 있었었는데 1시간 늦춰졌다고 하네요. 예, 뭐 검사가. 그런 네. 발사체 자체에 문제는 없다 이런 소식은 있는데 아무튼 네. 1시간 미뤄졌다고 하니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또하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하루님. 반갑습니다. 네. 또하루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톱10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사건 사고 소식이 톱10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개수를 보니까 10개 중에 5개, 그러니까 절반이나 사건 사고 소식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 4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예, 사무실서 생수 마시고 위독 2주 전에도가 차지를 했는데요. 99만 3천 번 조회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서울의 한 회사에서 직원들이 연이어 이 생수를 먹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일단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지난 18일 오후 2시쯤입니다. 서울 양재동의 한 이면도로인데요. 구급차가 한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오고요. 구급대원들이 바쁘게 이동 침상을 끌고 저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대원들이 환자 한 명을 싣고 나와서 구급차에 태우더니 저렇게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예. 근데 44분쯤 지나고 나서 구급차가 또 이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와요. 역시 구급대원들이 바쁘게 오가더니 저 환자 한 명을 또 싣고 병원으로 옮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예. 구급차가 2대 연속. 저게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한 회사인데요. 네. 사무실 탁자 위에 놓인 330ml짜리 생수병에 생수를 마신 남녀 직원이 연겁 후 쓰러졌습니다. 30대 여성이 먼저 쓰러졌고요. 예. 그다음에 40대 남성 직원이 저 40분쯤 후에 또 쓰러진 건데요. 예. 여성은 퇴원을 했고 남성 직원은 아직 입원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중태인 걸로 어제까지는 중태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어요. 예, 네. 근데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게 2주 전에도 음료를 마시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도대체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굉장히 참 궁금한 마음도 들고 있는데 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예, 자 8위에도 네. 올랐어요. 스스로 목숨 끊은 직원 원룸서 의심 물질 네. 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뉴스데스크에 보도가 됐는데 하룻밤 사이에 75만 6천 번이나 조회가 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톱10에 들었습니다. 예, 보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원룸 건물. 이곳에서 혼자 살던 30대 회사원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틀 전 사무실에서 생수를 마신 뒤 남녀 직원 2명이 쓰러졌던 바로 그 회사 직원이고 쓰러진 직원들과 같은 팀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어제 무단 결근을 해 경찰이 위치 추적에 나섰다가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몸에 상처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독극물을 마시고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의 집에선 독극물 의심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6시가 넘었나 경찰차도 오고 막 혼자분 남자분들이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아침에도 과학수대 사람들이 여기 서서 저 건물을 이 경찰은 그 직원들이 마신 생수병 그리고 예. 강 씨의 집에서 발견된 독극물 의심 물질 이거를 국과수에 보내서요 약물 감정을 맡겼습니다. 네, 이 회사에서는 아까 그 이비준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2주 전에도 음료를 마신 한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경찰은 이 음료수에도 그러니까 2주 전에 그 음료수에도 숨진 강 씨와 관련된 독극물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사 중이고 밝혀진 게 많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뭐 의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심하는 네.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뭔가 저희가 이거를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좀 수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네, 나와서. 정확하게 좀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숨진 직원을 어쨌든 간에 입건 조치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미 네. 망자가 됐기 때문에 말이 없어서 음, 어떤 식으로든 뭐 이 독극물의 성분을 분석을 하면 뭔가 나오긴 하겠죠. 그렇죠. 연관이 돼 있는지.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버려지는 반려동물 문제 뭐 우리나라도 심각하죠.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이유 예. 보겠습니다. 버려진 잉꼬. 저게 앵무새 한자식 일본식 발음이라고 그런가? 하더라고요. 네, 잉꼬랑 앵무새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앵무새를 일본에서는 앵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잉꼬 이렇게 한자식 발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근데 잉꼬라고 앵무새랑 하니 잉꼬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는데. 네, 뭐 네. 잉꼬 부부 막 이런 말도 쓰기도 하니까 네. 아무튼 잉꼬 야생화돼서 1,700마리로 네. 차지를 했어요. 이게 111만 번 조회가 되면서 이제 2위에 올랐는데요. 네.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네. 그런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일본 얘기인데 이게 지금 그 몽몽리님이 달라요 이렇게 쓰긴 하셨는데 앵무새와 잉꼬가 다른 건지 아니면 이 표기만 일본 발음인지 이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좀 여기 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 근데 보긴 생긴 건 했는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달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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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본 얘기인데 이제 관련 영상을 봤더니 뭐 그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새라는 영화 봤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게 이제 네. 새가 습격하는 공포 그거에 대한 오. 영화인데 정말 무섭거든요. 아, 그 네. 새가 생각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오, 예. 그렇군요. 일본 도쿄 시내 주택가의 작은 공원입니다. 수백 마리의 새들이 요란하게 울음소리를 내면서 떼를 지어서 저렇게 날아다니는데요. 나무를 점령한 듯 가지마다 빼곡하게 앉아있고 전깃줄 위에도 줄지어서 저렇게 앉아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요. 몸은 초록색이 부리는 빨간색 이 애완용 잉꼬입니다. 주택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몰려와서 감을 쪄먹기도 하고요. 나무 아래가 저렇게 새똥으로 뒤덮여가지고 주민들에겐 골칫거리가 돼버렸어요. 자, 잉꼬는 한때 애완용으로 유행했었는데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버려졌고 저렇게 야생화돼서 현재는 이 도쿄 등 수도권에 약 1,700마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귀여운 만화 캐릭터로 인기를 끌면서 들여온 미국 너구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기가 시들해지자 주인에게서 버려졌고요. 알아서 번식하고 또 정착을 하면서 도쿄에서만 한 해 수백 마리씩이 포획이 된다고 합니다. 도쿄 번화가의 뭐 건물 구석, 나무 위에서도 나타나서 저렇게 포획될 정도라고 하네요. 여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뭐라고 달아주셨어요? 아까 잠깐만. 원앙이라고 해달라고. 네. 원래 잉꼬 부부를 안 하고 이제는 원앙 부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 사랑 앵무. 사랑 앵무 또는 잉꼬. 그러니까 같은 앵무새의 종이긴 앵무새의 일종이네요. 일종. 그런가 봐요. 네. 저희가 동물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앵무의 일본식 발음이 잉꼬라고 나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랑 앵무를 잉꼬라고 부른다. 그냥 앵무새의 어떤 한 종류인가 봐요. 앵무새의 한 앵무새는 종류인가 그냥 봐요. 통틀어서 앵무새라고 하는 거고. 그런가 봐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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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리고 요코하마에서는요 애완용으로 키우던 몸 길이가 3.5m나 되는 대형 비단뱀이 없어진 적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는데 네. 막 다 뭐 119도 출동해서 17일 동안 뒤진 결과 원래 살던 집의 처마 밑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네, 이거는 버린 건 아니고 탈출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 조금, 탈출이었죠. 그건 다행히. 다행이었죠. 다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다행. 네, 발견됐으니까. 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그놈님께서 아니 이거에 대해서 네. 아니 이게 동물이 무슨 죄냐? 방치하고 방관하는 맞아요. 또 인간이 문제다. 항상 이런 건 맞아요. 인간이 문제다라는 댓글이 맞아요. 많이 달립니다. 그렇죠. 네.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실증 날 때까지 생각을 해보고 동물을 키우려면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그럴 거면 네. 키우지 말아야지 말이야.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그 수많은 의문사가 있었는데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3년 전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진상을 밝혀달라며 접수된 의문사 사건이 1,700여 건이나 됐습니다. 3위입니다. 예, 과로사라더니 오물통 얼차려의 물고문. 어휴, 제목부터. 네, 끔찍하죠? 네, 끔찍합니다. 자, 규명위가 그 중에서 이제 452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 당시엔 과로사다. 훈련 중에 실수로 숨졌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혹행위에 따른 참극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보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1984년 최승균 소위는 유격 훈련 도중 숨졌습니다. 당시 군은 유족들에게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과로사다, 갑자기 숨졌다고만 말했습니다. 저희 동생 마지막 모습도 못 봤거든요. 방에 다 가둬놓고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순직으로 처리된 다음에 동기분들이 와서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거 구타가 너무 심했다. 30여 년이 지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지고 나서야 정식 조사가 이뤄졌고 실제 사망 원인이 군내 가혹행위로 인한 탈진과 영양실조라는 사실이 당시 동료들의 진술로 밝혀졌습니다. 최 소위는 행군에서 뒤처졌다는 이유로 군 앞발로 짓밟히고 밧줄에 목이 감겨 개처럼 끌려다녔습니다. 오물통에 들어가 얼차려를 받거나 거꾸로 매달려 물고문도 당했습니다. 제 동생이 그러니까 먹지를 못했대요. 코에서 이렇게 콧물이 이렇게 줄줄줄 나오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닦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끌고 다니면서 구타를 했어요. 1980년 태권도 교육 중 본인 실수로 넘어져 숨졌다던 공모 일병도 사실은 선임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1994년 최모 하사도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군은 유서까지 감추며 이를 은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접수된 건이 1,700건이었고 이번에 발표한 게 452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조사 끝나지 않은 사건도 900건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 규명위는 활동이 끝나는 2023년까지 반드시 모두 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 군대 문제가 계속해서 요즘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부모님이 안심하고 편하게. 또 자녀를 이곳에 보낼 수 있겠어요. 네. 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영포해버님께서 아니 곱게 키운 귀한 자식을 무슨 권리로 저러냐, 부모의 가슴이 미어진다, 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네. 음. 아까 우리가 앵무와 인꼬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너구리가 나갔잖아요. 네. 사례로. 그랬더니 또 하루님께서 라쿤이라 그러시면서 그 미국 너구리는 라쿤은 객과인 너구리와는 다른 종이라네요 하시고 예. 생물 공부도 되는 남다뉴 이렇게 또 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무튼 특이한 오늘 남자는 좀 특이합니다. 네. 아까 뭐 왜 5시로 미뤄졌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발사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발사대 하부 쪽을 점검하느라고 1시간 네. 정도 늦춰진다고 합니다. 항상 그게 시간이 임박해서 정해졌다가 또 바뀌었다가 이러거든요. 기상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뭐 그쵸. 단 하나의 오점도 맞아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발사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네네. 점검하고 예. 다시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또 희창님께서는 이제서라도 저런 게 언론에 막 나오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변할까 기대를 해본다. 맞아요. 이러셨고 SMKB님 1,700여 건밖에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밝혀진 게 그 정도니까. 네, 그렇죠. 또 조사해달라고 접수한 건수만 1,700여 그렇죠. 건이니까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알 거죠. 수 없는 그죠? 사건들이 더 많을 수 있죠. 네, 예. 오랜만에 고품격 외교 뉴스가 톱10에 올랐습니다. 예. 9위 보겠습니다. 네. 말투를 대만 이렇게 침공, 해야 되나요? 시간 문제, 중국 통일 선언. 고품격 이렇게 외교 해야 뉴스. 될 것 같습니다. 말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이게 금요일 프리데스크에 고정 출연하신다고요? 네. 이 기자님, 권희진 네, 전문 그렇습니다. 기자님. 네, 권희진 그죠? 전문 기자 제 동기인데요. 어. 네. 국제 통일 외교 쪽을 좀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 내용은 지난 9일 중국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과의 통일은 중국의 절대적인 과제다 이렇게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대만은 군사력을 키워 저항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중국군이 대만선 맞은편에서 대규모 침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10월 들어서만 이 전투기와 폭격기 150여 대를 대만 영공 부근에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대만 국방부는요. 3년 뒤쯤 3년 뒤가 아니고 4년 뒤네요. 4년 뒤인 2025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점까지 예상을 했고요. 예.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시간 문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 편에 서겠다고 강조를 하고요. 대만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를 팔면서 특수부대까지 대만의 비밀리에 파견하는 등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간 냉전 같아요. 뭔가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냉전 시대에 뭐 버금갈 정도의 지금 군사적 긴장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미중이 연내에 이게 화상 회담을 하기로 했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해법이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뭐 찾아야겠어요. 실무진도 꾸려졌고요. 예. 이제 뭐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갈등 요소들이 뭐 인권 또 대만 남중국해
그것뿐이 아니고 뭐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문제죠. 네. 무역이나 기술. 여러 사안을 놓고 지금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정상회담이 연내에 하겠다. 이 큰 줄기에는 합의를 양국이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개최가 될지 무슨 얘기가 오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또하로님께서는 실시간으로 이게 전쟁은 안 해야 된다. 네. 우리도 휘말리면 안 된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이거 네. 내일 프리데스크에서 다뤄지나요? 이사나님이 물어보시네요.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이사님은 다룰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권희진 기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 이거 이사님 물어봐야 지시인가요? 되겠는데? 이거 뭐야? 네네네. 희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전화를 해볼까요? 이사나님 친하신가? 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네. 신기하네.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도민님은 미국이 한국도 대만에 파병하라고 하면 어떡하냐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건 어려운 네. 문제입니다, 진짜. 메이플님 대만은 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예. 이 소식을 내일 프리데스크에서 권희진 기자의 세계에서 다룰지 살짝 왠지 여쭤봐도 다룰 괜찮을 것 같은데? 같아요. 왠지 네. 다룰 것 같은데? 그죠? 느낌이? 살짝 그냥 네, 이렇게 제가- 의견을 구해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따가 영상이 나가는 사이에 제가 권희진 기자에게 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자, 톱10에 오른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0위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많네요. 자, 셔터 네. 내리고 술 자랑 먼저 가서 미안 이 차지를 했는데요. 63만 6천 번 조회가 됐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네. 소식인데 인천경찰청 소속의 33살 경찰관이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요. 일단은 내용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올해 너무 힘들었다. 이 모든 선택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너무 힘들게 다가왔다. 제발 나 좀 놔줘. 인생은 왜 연습이 없는 걸까? 실전, 현실은 한 번 잘못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힘들다. 자, 다음 내용도 볼게요. 먼저 가서 미안해. 뭐든지 미안해. 우리 가족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먼저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 조직에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만 좀 끝내고 싶다. 저거 네. 이제 가족들에게 남긴 말인데 네. 제목에 셔터 내리고 술 자랑 저거는 이제 이 숨진 김모 경사의 얘기가 아니라 김모 경사의 유서에 나온 동료 경찰들의 비리 의혹 관련 내용 중에 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이 유서에서 상관들의 사건 축소, 또 근무 태만, 그리고 저런 방역 수칙 위반 이런 각종 비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관들의 태도와 근무 그런 환경 때문에 본인의 스트레스가 가중돼서 우울증이 심해졌고 그래서 병가까지 썼는데 복귀를 한 다음에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도 보겠습니다. 예. 좀 쉬고 나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내 탓으로 몰아간다. 그때 그 마음 상태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알고 그렇게 몰아가냐. 제발 좀 이제는 끝내고 싶다. 싫다, 다 싫다. 외삭과 전체가 문제야. 네, 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올해 초부터 시작되었다. 맨날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커피 마시고 일은 안 하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2시간 돼야 들어오고 내가 금괴 개수 때문에 고민하고 서류 PDF 파일로 넘긴 게 5월인데 팀장이면서 신경도 안 쓰고 대충 읽고 맨날 필요 없는 쓸데없는 사건이라고 개수 대충 줄이고 대충 빨리 마무리하자고 바람 넣고 맨날 외근 나간다고 스크린 치고 골프죠. 네. 개인 볼일 보고 전과자 만나고 그랬지. 무슨 피의자 구속영장 치는데 사우나 가서 결제가 늦어졌다고. 코로나 거리두기가 무슨 문제가 있냐는 둥 맨날 셔터 내리고 술 마셨다고 자랑하고 네. 도대체 도덕적으로들 당신들은 잘못이 없었다고 생각하냐고. 시도 때도 없이 지각하고 개인 볼일 보고 아주 다들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네, 유가족들에 따르면요, 김모 경사의 스트레스는 병가 쓰고 복귀한 이후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유가족 중 한 분이 한 얘기가 이제 뉴스데스크 보도에 나갔는데 예. 뭐라 그랬냐면 청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너 요즘 농땡이 하고 일 안 한다며 승진 시험 보려고 휴가 냈다며 이런 네.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경사의 아내가 지난달 말에 팀장과 직접 면담까지 했다고 해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데 면담한 사실도 상부에 보고되지도 않았고요.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인천청 관계자는요.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병가를 썼다고 보고를 받았다. 이런 고충을 겪는 줄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예. 해명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해명입니까? 무지는 해명이 아닙니다. 인천경찰청은 김 경사가 유서에서 지목한 상관들을 차례로 불러서 괴롭힘과 따돌림이 있었는지 고충 처리는 적절했는지 등을 감찰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 이게 뭐
이게 파악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건지 그냥 관심이 없었던 네, 건 백신 아닌지. 접종 부작용으로 병화를 그러니까요. 냈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게 참. 그러니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헬린님께서 사람이 죽어야 주목받는 세상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잊혀지는데 이제는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거 끝이 안 보인다. 이런 네. 댓글이 또 있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셨더라 여기 댓글에 네. 오늘 누리호 발사 때문에 결방할 줄 알았는데 봐서 좋다 한이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 특보용으로 창을 하나 딱 팠으니까 남단요 보시다가 이따 발사 시간 임박해서는 또 저희 MBC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예. 그 누리호 뉴스 특보도 발사 뉴스 특보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휴대전화 보는 분들 너무 많죠.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고 현장이 잡혔습니다. 예. 5위입니다. 자, 5위는요.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의 30대 여성 사망인데요. 이게 아무튼 이런 용어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 네. 스몬비라는 단어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다닌다는 얘기겠죠. 네. 이게 82만 번 조회가 됐습니다. 5위고요. 영상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부 모습입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아파트로 들어오고요. 자, 들어와서 후진으로 주차를 시도하는데요. 오, 그런데 차 뒤쪽에서 한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차 방향으로 다가오고 결국 충돌하고 말아요.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네. 이 목격자의 얘기는요. 쓰레기 수거차에서 후진할 때 아무 소리도 안 났다. 그러니까 대형 차들은 후진할 때 좀 삑삑 소리가 나잖아요. 예. 뭐 엘리제를 위하여 같은 음악이 나오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근데 저기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고 목격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휴대전화를 보고 걸어간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좀 길을 걸어가시고 차가 다닐 때는 길을 가실 때에는 서로 모두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맞아요. 저 스마트폰 말씀을 드린 네. 겁니다. 저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희창님도 속도를 안 줄이고 훅 가네. 이렇게 그 차가 또 속도가 빨랐다. 이런 네. 얘기 또 해주셨고. 그러니까 네. 쓰레기차도 뭔가 안전 어떤 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숙면님께서 후방 카메라 같은 것도 없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대형차 같은 경우는 그 후반까지 어려우니까. 볼 그죠? 수가 예. 없잖아요. 예. 룸미러에서도 안 보이고 사이드미러에서도 안 보이니까 후방 카메라라든지 그런 알람 음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더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 현장을 봤습니다. 예. 자, 이제 1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1위의 조회수는 239만 번으로 꽤 높습니다. 예. 오. 자, 지금 댓글창으로 1위 네. 기사가 어떤 건지 좀 예상하는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지금 계속 후방이 안 보였다. 예. 일반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아니니까 안전요원이 하차해서 봤어야 된다. 네. 아까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1위 저희 타이틀에 저 엠보드 톱10 1위 저거를 생각하셔서 좀 안 네. 올려주시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1위로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가요. 네. 쌍둥이 출구 고개 숙이지 말고 걸어 차지를 네. 했습니다. 자, 이 네. 쌍둥이 이재영 이다영 자매죠. 그리스 결국 진출했고요. 네. 리그에 경기까지 뛰었더라고요. 경기 뛰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양 여기까지. 팀 선수 중에 가장 높은 평점을 또 받았더라고요. 네, 7.1인가요? 네. 네, 받은 걸로 어시스트를 많이 해서 봤는데. 받았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이들 자매에게 어머니의 일성이 아주 화제를 모았습니다. 야, 고개 들어, 고개 숙이지 마, 고개 숙이지 말고 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현장 영상 보겠습니다. 예. 나가 그냥 한마디 딱 하고 가시죠. 그냥 사과의 말씀 같은 거나 아니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라도. 가기 전에 딱 한마디 말해주세요. 가기 전에. 아니 라인. 어디로 가야 돼? 어디야? 이쪽으로 쭉. 야! 야, 하지 마.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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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희들한테 누가 전화해서 사실 확인을 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죠? 혹시 여하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분이 있으면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 아유 참 이거 어떻게 언급을 해야 될지 잘 어렵고 정말 네. 이게 참 그래요. 좀 이 문제가 이거에 대해서 루돌프님은 저 말에서 당당하다, 잘못 없다라는 평소에 그런 생각이 느껴진다. 이런 느껴지죠. 댓글도 있었고요. 축구님께서는 잘못을 이게 무작정 감싸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끝까지 도와주는 게 부모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지금 특보를 시작했다는 글을 저희 채팅창에 너무 많이 올려주시는데 시청자를 빼가는 건가요? 네. 뭐야? 특보로 가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특보 봐야죠. 중요하긴 한데 네, 중요하긴 한데요. 네. 아직 안 쏘니까 네, 네. 둘 다 보면 안 되나? 네. 아무튼 그런. 지금 15시 55분에 시작한다고까지 표상영님이 또 광고하고 15시 55분에 시작한다고까지 하셨는데 예. 남단유가 뭐 이제 좀 있으면은 한 끝나요. 저희가 얼마 안 남았어. 한 5, 6분 진짜 남았으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 네, 5, 6분 네. 남았으니까 같이 보시고 발사 장면 때 특보로 넘어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채팅창에 이렇게 우리도 발사 기다려. 네, 저희도 기다려. 그러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방송 빨리 끝내요 하셨어요. 아이 그게 하이님. 헤이. 커피님 시청자 뺏기. 아하 이러지 맙시다. 네, DW 킴님 시청자 훔쳐가지 맙시다. 아. 네. 끝까지 봐주세요. 네. 예, 남단유는 금방 끝나요. 5시. 예. 이거 좋아요. 5시 발사인데 뭐 벌써 난리예요.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빨리 이제 남다주 네. 끝내고요. 저희 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엠보드 톱10 뉴스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30대 경찰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서는 동료들의 업무 태만, 사건 축소,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기까지 예상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까지 가세했습니다. 네, 직원들이 생수를 마시고 잇따라 쓰러진 한 회사, 또 다른 직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집에서 독극물 의심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대화 녹취 파일에 윤석열이란 이름이 3번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고발장 내는 사람은 검찰색을 띠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6위는 미국에서 화성에 일하던 엄마가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살 배기 아들이 장전돼 있던 권총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네, 5위로 가겠습니다.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가 휴대전화를 보며 다가오던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330ml 병에 생수를 마시고 직원들이 잇따라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2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로사라더니 훈련 중 실수였다더니 군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봤더니 목줄에 묶여 끌려다니고 오물통에서 기합을 받고 물고문까지 당했습니다. 키우다 실증 나서 날려버린 인꼬가 1,700마리로 번식했습니다. 야생화에 정착하면서 동네 공원도 마당 감나무도 인꼬떼가 점령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그리스르그에서 뛰기 위해 출국하는 날 어색하게 걸어가는 딸들에게 어머니는 야야야 고개 숙이지 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톱10에는 들지 못했지만 저희가 선정해서 보여드리는 숨어서 보는 뉴스. 근데 이 숨어서 보는 뉴스가 좀 느낌 이상한 것 같기도 그냥 하고. 뭐 아무튼 순보명을 흉내낸 거예요. 예, 아무튼 뭐 색다른 순보뉴 시간입니다. 나만 보고 싶은 뉴스? 뭐 그런 느낌. 남한테 예. 알려주고 싶지 않지만 명작 같은 뉴스. 맞아요. 뭐 이런 거. 예. 네. 이번 주에 톱10에 우울한 소식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도 좀 가라앉았고 해서 순보뉴에서는 잘 만든 것을 저희가 원래 좀 갖고 오잖아요. 맞아요. 명작 같은 걸 갖고 오는데 오늘은 조금 신기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좀 가벼운 걸로 예. 뽑아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이삿짐 대신 집 한 채 통째로 받아 횡단. 이거 이거 알죠? 뉴스데이에 이슈톡에 나간 거잖아요. 네, 네. 뉴스투데이 이슈톡에 나왔어요. 네. 아무튼 자, 이거 지금 왜요? 저희가 아까 시청자 쟁탈전 이후에 네. 채팅창이 굉장히 즐거운 댓글들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TV랑 유튜브를 동시에 트셨대요, 김태민님. 좋아요.
방송이 너무 웃기네요, 김아희님. 예, 원래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있어야지. 이런 것도 있어. DW 김님, 두 분 안 돼 보이는데 봐줍시다. 그래요. 네. 봐줍시다. 예. 아무튼 이거 네. 빨리 이거 보고 네. 얘기합시다. 이거 영상 이거 보여주세요. 영상 재밌어요. 예, 예. 대단하다 싶습니다. 함께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바다 위에 작은 보트들이 커다란 뭔가를 밀고 당기고, 자, 가만히 보니까 저게 집이에요. 집입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한 부부가 통째로 땅에서 드러낸 집 한 채를 특수 제작한 틀에 얹어서 바다를 건너서 옮기고 있는 겁니다. 보트 세 척이 뒤에서 밀고요. 두 척이 앞에서 방향을 잡고 당기고 옆에서도 네 척 정도가 호위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바로 집을 통째로 옮기기로 결정한 주인공들입니다. 이 부부는요, 지은 지 100년이 넘은 저 고택에 반해서 이 집에 살고 싶다 이런 꿈을 키워왔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6월 이 집의 주인이 이 집을 철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온전한 상태로 자신들이 가져갈 묘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집을 통째로 옮기는 방법을 공부하고요. 창고를 이용해서 사전 연습까지 했다는 부부. 장장 8시간 넘는 사투 끝에 집을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아니 저렇게 주변에서 호위도 해야 되고, 대단하죠. 예, 끌 것도 많은데 이거 그냥 옮겼으면 안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게 육로로 옮기면 더 쉽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한데 거리에 전선이랑 장애물들이 많아서 어. 저 큰 거를 육로로 옮기는 게 오히려 더 불가능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리고 저 부력 확보를 위해서 뭐 집 아래에 여러 장치를 마련했는데도 이동 도중에 많이 가라앉았어요. 2층 창문이 수면에 닿을 정도까지 가라앉았다고 하고 또 집을 끌던 보트가 고장나기도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보트를 끌고 와서 힘을 보태는 바람에 오. 무사히 건넜다고 합니다. 예. 저 집은 1km 정도를 이동해서요. 베이 오브 아일랜드라는 섬의 북쪽 해안으로 이동을 했고요. 부부는 지금은 집을 다 말리는 과정이고 다 말린 다음에 개조 공사를 한 다음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부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을 새로 짓는 것이 더 쉬웠겠지만 꿈을 실현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아, 이렇게 멋있는 말을 말이에요. 네. 몽몽님께서 의지의 캐나다인. 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댓글 있었는데 저것도 부부 둘이 마음 맞아야 실현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렇죠. 등짝 스매싱인데 맞습니다, 전생 맞습니다. 연분이다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메이플님 그냥 새로 짓자. 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완전 대단해요. 꿈을 실현하는 게 뭐 네. 쉬운 건 아니에요. 다 그죠? 그냥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 네. 예. 꿈을 실현하는. 멋있어요. 네, 맞아요. 멋있습니다. 예. 네, 순본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이지만 아이들용이라기보다는 어른들용. 맞아요. 네. 심슨 가족 좀 잔인한 것도 막 있기도 하고 막 뭐 괴짜죠, 굉장히, 괴짜. 아주 예언자. 뭐 특이한 애니메이션이죠. 네, 정주행 욕구 뿜뿜이 네. 차지를 했는데 이게 폭스에서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1989년 12월부터 방영이 됐군요. 31년 넘게 네. 방영되고 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영국의 온라인 게임 업체 한 곳이요. 심슨 가족 애널리스트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33개 시즌 전편을 보는데 5,00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 한 800만 원 정도 주겠다. 그래서 심슨 가족을 보고 내용을 분석하는데 돈을 주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심슨 가족을 봐달라 볼 사람을 모집을 했을까요?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Business is business.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해킹을 통한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Hacking, I think it was Russia, but I think we also get hacked by other countries and other people. 그리스가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하면서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그렉시트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FIFA의 고위 간부들이 지난 24년 동안 스포츠 업체 등으로부터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1,600억 원의 뇌물을 챙겼다며 이게 약간 신기해요.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걸로 근데 좀 무한도전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무한도전에는 없는 짤이 없다. 네. 요즘에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 막 옛날에 줄다리기 했던 것도 막 나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했어요. 명수는 12살에서. 맞아요. 그것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명수는 생각이 12살에 나고. 했었어요. 네. 아무튼 잘 보면 돈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31년시를 다시 보면 뭔가 이제 앞으로 그 시대를 내다보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뭐 돈 같은 그런 거. 아까 브렉시트 뭐죠? 그쵸? 그리스 위기 네, 이런 브렉시트. 것들도 그런 정주행 것도 욕구 뿜뿜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약간 시대를 나눠서 예측하는. 보실래요? 이거에서 명예경님이 제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심슨 제작자는 그냥 만든 건데 이러지 맞아요. 않았을까라는. 왜냐하면 31년 동안 하려면 에피소드를 짜내고 그럼요. 짜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죠. 심슨 작가가 외계인으로 밝혀졌다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고른 숨어서 보는 명작 같은 뉴스 색다른 순보뉴였습니다. 자, SNS 이슈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지선배 오늘 그 10월 25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25일? 예. 다음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10월 합니다. 25일 10월 25일. 날이에요? 네, 독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기념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제정한 날짜가 네. 1900년 10월 25일인데 이걸 기념해서 지난 2000년에 한 민간 단체가 이 날을 독도의 날로 하자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법적으로는 아닌 거고 네. 이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또 이벤트도 뭐 여러 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네. 뭐 CU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게시물을 이제 올린대요. 23일에 네. 그걸 뭐 공유하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할인 쿠폰 같은 것도 준다고 네. 하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거 10,000명 이상 참여하면 기부금을 이 독도 단체에 전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좀 잊지 말자. 네, 맞아요. 요즘에 일본 그 도쿄올림픽 때도 그렇고 자꾸 이제 뭐 도발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이슈가 없으면 우리가 또 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월 25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독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법안 제정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재미있고 유쾌한 남단유를 응원합니다. 100회 가자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끝났어. 네. 이제 빨리 보러 가셔야 돼. 이제 네. 끝났어요. 가시면 지영훈 기자랑 이희준 아나랑 삐집니다. 저희가 질질 끌어볼까요? 네. 보내드리지 않게. 다 나간다. 다 나가. 예, 아무튼 질질 끌어볼까요? 휘주님 네. 느낌이 다르네요. 아침 뉴스 보다가 이거 보니까라고 네. 손민수님이 또 남겨주셨는데 이게 접니다. 사실. 네. 예. 개그캐가 휘준 씨입니다. 아무튼 뭐 어머, 아침에도 앵커를 개그캐로 만들면 안 됩니다. 뉴스데이도 죄송합니다.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 죄송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앵커님은 중넘하시는 앵커입니다. 아무튼 끝났어요, 여러분.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